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최영철 이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이 기다렸어요. 네. 앞에는 다 얘기해서 그냥 가만히 있느라서 힘들었는데요. 저는 중간에 이렇게 딱 끼어드신 줄 알았는데 네. 계속 가만히 계셔서 저는 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적이 있었는데 일단 아닙니다. 저희 심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클라우드로 갔던 것들이 HCI로 내려오는 이유가 되게 많아요. 네. 많은 것 중에 하나가 클라우드 쪽에 올렸을 때에 자기들이 올렸던 서비스가 너무나 다양하다 보니까 내가 뭘 올렸는지도 몰라요. 나중 되면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내가 받는 비용이 100원인데 어느 날 200원이 되는데 뭐에서 나왔는지도 모를 그런 케이스 되게 많거든요. 어디서 그러니까 나온 비용인지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그런 게 되게 많아서 사실은 퍼블릭으로 가면 쉽죠. 쉽게 가서 뭐 필요한 것들 막 쓰다가 보면 저희가 막 잡동사니 집에 막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버리거든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온프라미스로 저희가 만드는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만들게 되면 고객들한테 꼭꼭 필요한 것들만 뽑아서 적절하게 이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온프라미스로 가는 게 더 준비가 되어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퍼블릭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VM웨어 쪽에 이제 솔루션을 쓰고 있는 VX 시리즈라는 HCI를 제안을 하고 있고요. VM웨어에서 제공하는 vSAN 클러스터 기반의 그 HCI는 대부분 다 비슷해요. 비슷하기 때문에 뭐 저희 쪽에서 뭐 가장 강점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보자면 사실 저희가 예전에 PC범이 불었을 때 뭐 세진도 있고 뭐 여러 군데 컴퓨터 상보도 있고 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저희가 조립 PC도 있고 그 브랜드 PC도 있었지만 사실 조립 PC와 브랜드 PC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잖아요. 조립 PC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싸게 사다가 만들긴 하지만 내구성도 떨어지고 안정성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고 뭐 펌웨어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면 단종이 돼서 할 수가 없고 하지만 브랜드 PC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책임을 져서 AS도 해주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펌웨어도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똑같이 집에서 윈도우 서버를 쓰고 있는데 윈도우 서버의 베이스를 뭘 쓸 거냐 그래야지만 더 오래 그리고 저희가 잘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고장나면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개인 PC들은 조립 PC의 점유율이 꽤 높잖아요. 근데 기업에 있는 서버는 그런 화이트박스 서버라고 하나요? 그게 점유율이 엄청 낮더라고요. 말씀하신 그런 안정성, 기술 지원 이 측면이 워낙에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레노버에 대해서 보시면 대부분 이제 레노버가 이제 중국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많은데 그렇진 않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IBM, 저도 IBM에 있었지만 IBM에 있을 때 IBM에 있는 X86 서버 시스템을 레노버에서 인수를 하게 된 거고요. 그러고 나서 또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 글로벌 지분으로 바뀌면서 중국 쪽이 조금 더 많이 갖고 있다는 것 뿐이지 그 전에 있던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제품 디자인 이런 게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요. 그래서 보시면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스파이칩 얘기 나왔을 때도 맞아요. 시끌시끌했죠. 맞아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미국에서 이렇게 공장에서 디벨롭하고 만들고 거기서 인증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뭐 중국 회사라서 뭐 중국 뭐 스파이칩이 들어가 있어서 뭐 이런 문제가 있냐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거 전혀 없고요. 미국에서도 검증받고 인증받아서 거기서 통과를 해야지만 만들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품 디자인은 저희가 예전에 IBM에서 그 싱크 시스템으로 있을 때부터 갖고 있던 그 디벨로퍼들과 그런 거 R&D 센터를 다 갖고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똑같이 안전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게 그렇게 제품을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또 기존에 갖고 있던 서플라이 체인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지금같이 뭐 여러 얘기하셨던 것처럼 IT가 되게 호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딴 데는 이게 없어서 못 팔고 이런데도 저희는 안정적으로 공급을 해서 심지어 그런 거로 저희가 수주한 케이스도 있어요. 공급이 안 돼서 딴 데는 타 벤더는 얼마 걸리니 이럴 정도 저희가 안정된 공급망도 갖추고 있으니까 저희 제품에 대한 하드웨어 기반에 대한 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되고 그 위에 올리는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그래도 비싸면 오너들이 싫어한다고 하시지만 뭐 비단 레노버의 문제는 아니고 만나시는 그 영업분들한테 얼마만큼 잘 말씀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거니까요. 레노버가 경쟁력이 있습니다. 가격에도 가장 중요한 건 하드웨어 안전성이에요. 그렇죠. 하드웨어가 안전성이 좋아야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도 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비즈니스도 잘 돌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싱크 시스템이 지금까지 뭘 어떻게 해왔냐라고 보면 가용성 6년 연속 넘버 1을 했고요. 가용성,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잘 넘어가는 그런 가용성에 대해서도 6년 연속 넘버 1을 했고요. 이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다운타임 안정성이 높다라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면 그런 것도 있나요? 뭐 SLA가 워낙에 잘 돼 있어서 빨리빨리 대응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좀 있는 건가요? SLA는 저희가 되게
예전에 있던 IBM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문제가 생기면 저희 콜센터에서 먼저 받기도 하지만 저희랑 IBM이 계약돼 있어서 IBM 엔지니어들 직접 와서 바로바로 파트 교체도 해주고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내열성 디자인은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사무실에서 뭐 POC를 하느라고 잠깐 서브를 해놨으면 저희가 이렇게 크진 않잖아요. 네네. 에어컨 2대를 갖고서 이제 냉방을 하고 있는데 네. 하나 고장이 났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POC 하던 서버가 문제가 생겨서 되게 걱정을 했는데 거의 한 30도 가까이 올라가고 30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제 없이 잘 돌아갔어요. 물론 45도라는 환경은 되게 극한 환경이긴 한데 그렇긴 하죠. 네, 그런 환경에서도 잘 돌아가는 걸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게 서버 담당자 입장에서 제일 무서운 게 서버 고장나는 게 아니고 에어컨 고장나는 거예요. 네네, 맞아요. 공정이 고장나고 하고 그러면 이제 전체 시스템 영향이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저런 디자인도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렉 서버에서 보면 투유짜리가 있고 원유짜리 이런 것도 있잖아요. 메인보드를 1원화를 해가지고 제가 전에 한번 다른 데 가서 교체하는 걸 보니까 따로 저희는 예전에 메인보드 교체하려면 위에 있는 부품 다 뽑고 보드에 있는 나사 한 10개 정도 되는 거 다 풀려고 그렇게 교체를 했었잖아요. 보드가 1원화 되어 있으니까 보드 자체를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그 위에 있는 파트들만 꽂으면 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디자인해서 나오기 때문에 딴 데보다 좀 더 빠르게 보드 교체를 할 수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드 교체하는데 나사 풀러야 되지 않아요? 근데 나사 안 풀고요. 그 보드 자체가 그냥 아예 붙어있는 칩셋들은 나사로 박혀있고 보드를 판으로 갈아 끼우는 거예요. 저희가 그 장판 갈아 끼우듯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비쌀 것 같은. 그 가격은 저는 가격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부품 저런 것들이 잘 되어 있고요. 여기 컴팩트는 SD530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2U 폰노드짜리인데 사실은 SD530 기반으로 해서 서버도 많이 들어가지만 저희가 그 싱크자의 VX, VM에 올라오는 제품 중에서 보면 VX3720이라고 있어요. 2U의 폰노드짜리인데 거기에 맥스 TDP 165W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디스크도 각각 노드마다 6개씩 꽂히니까 그렇게 해서 고집적적으로 요즘같이 뭐 VDI가 필요하거나 하는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런 서버들을 사용을 하실 수 있고요. 부트 시간하고 펌웨어 업데이트가 되게 빨라졌고 그다음에 관리 도구가 되게 생각보다 많아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뭐 프로비저닝 기구나 아니면 모니터링하는 것들이 좀 잘 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영준님이 뭐 운영 온도, 실제 보드나 CPU 온도 중요한데 45도의 주변 온도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했다는 겁니다. 네. 45도까지 지원하게 테스트가 맞춰졌고 검증이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45도에서도 정상적으로 운영을 확인했다는 거죠. 그만큼 다른 벤더의 서버에 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온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니까 그만큼 안정적이라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30도 좀 넘는 건 제가 확인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스템 인프라가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다 비슷비슷한데 메인보드는 어차피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아 끼울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저기 밑에 보시면은 저희가 PFA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Predictive Failure Analysis라고 그래서 IBM 싱크 시스템부터 있었던 기능이에요. 저게 뭐냐면 그 CPU나 메모리나 그 디스크들에 대한 정보들을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가 스레시홀더를 걸어서 뭐 얘가 에러가 이제 뭐 리커러블한 코렉션 에러가 뜰 거고 먼 리커버리 뜰 수 있잖아요. 그거를 기록을 하고 체크를 하고 있다가 얘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알려주는 그런 기능이 있고요. 그거 갖고서 확인을 해서도 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제 PFA에 대한 어떤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일 거야 라고 판단이 되면 얘를 갖고서 어떻게 조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돼 라는 거를 가이드가 있어요. 문서에 보면은. 예지 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어 있어요. 이게 IBM 때 옛날에 싱크 시스템부터 있었던 기능인데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관련된 인프라, 일단 어차피 소프트웨어는 제가 다 비슷하다는 가정하에 보면 하드웨어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것들은 되게 쉽게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도 빠른 조치가 가능하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측이 가능해서 교체도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요. 그런 기능이 있어서 그런 기능이 되게 장점이라고 보실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45도C에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는 실제로 저희가 랩에서 테스트하고 인증받아서 저희가 저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서버에 전원을 끄지 않고 뭐 핫스왑 쉽게 교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여기 의미는 뭐냐면 안에 있는 뭐 CPU나 메모리를 안 끄고 고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디스크가 나가거나 뭐 안에 있는 팬이 나가거나 네트워크 카드가 나가거나 이렇게 뚜껑을 저희가 따서 할 수 있다라는 뚜껑을 따서
패시를 그렇게 교체를 해도 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긴 이거 보통 디스크 같은 거 망가졌을 때 전원 내리고 디스크 받다 껴서 전원 올렸는데 부팅 안 되고 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요즘에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네. 그냥 살아있는 상태에서 디스크 뺐다가 바로 껴도 네네.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럼 네, 쿨링팬 같은 경우도 그냥 뺐다 껴도 되고요. 네, 그런 네.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네.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말씀드리려고 했던 통합 관리 툴인데요. 저희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보면 이제 XCC라고 해서 저희 엑스클라리티 컨트롤러는 가장 기본이 되는 저희 네. 쪽 웹 UI를 통해서 하드웨어를 모니터하는 툴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엑스클라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서버 렉 모양에 보면 네, 서버들 네. 여러 개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이게 그 여러 개의 레노버 서버를 하나에 통합된 UI에서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툴이 엑스클라리티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요거는 저희가 그 VM 형태로 해서 VM웨어에 올려서 통합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VM웨어랑 저희가 협업을 할 때는 VM웨어 인티그레이터가 있어요. 거기다 이거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는 따로 VM을 디플로이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거고 네. 엑스클라리티 인티그레이터를 디플로이를 하게 되면 이제 플러그인 형태로 vCenter에 붙어서 vCenter 자체의 메뉴인 것처럼 거기서 이제 관리를 할 수 있게 그런 기능을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자동화된 그 OS 설치라고 되어 있는 건 보면 이게 이제 되게 편한 것 중에 하나가 그 LXPM이라 저희가 이제 각각 OS 버전별로 관련된 뭐 드라이버 펌웨어를 다 갖고 있는 그런 저희가 있어요.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니까 있는데 네. 거기에서 그걸 받아서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VM웨어를 통해서 뭐 머신러닝도 하고 AI도 하고 VDI도 하고 GPU 많이 쓰잖아요. 네. 처음에는 GPU를 설치할 때 EXSI를 깔고 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어쨌든 GPU 드라이버를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 CLI로 들어가서 EXCLI에서 드라이버 업데이트하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네. 저런 그 LXPM이라는 어떤 그 레노버 프로비저닝 매니저를 쓰게 되면 EXXI 버전에 맞는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갖고서 배포할 때 매칭을 해서 그걸 한꺼번에 깔아준다는 거죠. 클라우드랑 비슷하네요. 클라우드도 그렇게 뭔가 매칭된 상태에서 바로 그냥 프로비저닝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OS를 프로비정을 할 수 있는 걸 도와주는 거죠. 그런 OpenX에서 네, 그런 기능들을 되게 도와줄 수 있는. 요거는 근데 네, 그런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되게 많은 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 어쨌든 저희가 쓰는 ECCI로 가게 되면 HCI 회사들의 각각 특징 중에 하나가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들을 많이 기능을 하는데 네.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에 근간이 되는 인프라. 저도 인프라를 오래 했지만 네. 인프라가 안정적이어야지만 그 네. 위에 돌아가는 것들이 다 잘 돌아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레노버는 이런 다양한 그 서버의 안정성과 뭐 다양한 운영의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으니 이것을 통해서 저희의 HCI를 구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소프트웨어야 뭐 다 VM웨어를 쓰는 다른 벤더의 어플라이언스도 많이 있지만 맞습니다. 그 소프트웨어를 안정적으로 구동하기 위한 하드웨어가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하고 레퍼런스도 많고 진짜 좋은 하드웨어냐 레노버는 그만큼 괜찮은 하드웨어다라는 거로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객들께 또 파트너분들께 많이 질문받는 게 그거예요. 네. 아시겠지만 저희는 서버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많이 판매된 게 XR650 네. 저희들의 장비인데 네. XR650에다가 VM웨어 라이센스 사서 깔아도 되지 않나요? 네, 가능하죠. 네. 그리고 보시면 저희 오퍼링에도 있지만 서티파이 노드가 따로 있어요. 네. 그리고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세 가지의 오퍼링이 따로 있다. 네. 그래서 고객은 사실 뭐 개별적으로 사서 사용하셔도 되고 아까 PC 조립 잠깐 말씀하셨는데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네. 서티 노드도 있고 VX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잘 골라야 되나요? 뭘 사야 되나요? 꼭 어플라이언스를 사야 되나요? 차별점이 뭔가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한 장표가 이겁니다. 네. 이건 뭐 되게 맛있는 약간 매워 보이는 제가 좋아하는 청양고추 김밥. 네, 고추김밥이네요. 네. 네, 갑자기 뜬금없이 김밥이 나와서. 네. 네. 죄송해요. 미국적인 감성으로 차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배고프시대요. 네. 오늘 점심에 김밥 드신 분 계시나요? 라면의 김밥.
김밥을 전에 김밥이라고 했다고 혼났는데. 아 진짜? 김밥 집에서 많이 해 드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밥 저기 최영철 선생님 음식을 상당히 잘 하시거든요. 아마 네. 집에서 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김밥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들어가는 과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맞아요. 이 준비 과정이 너무 번거로워서 그냥 사 먹게 돼요. 그렇죠. 네. 차에서 채소도 볶아야 되고, 네 맞아요. 계란 지단하고 막, 네. 여러 개 많이 해야 되잖아요. 밥도 새로 해야 되고. 근데 지금 딱 말씀하신 게 네. 정답인 게 네. 사 먹는 게 싸죠. 아 어플라이언스는 사면 되네. 그렇죠. 아. 사실 뭐 개별적으로 이걸 비용으로 따지면 네. 당근 사서 내가 잘라서 네. 볶고 맞아요. 하는 것이 상당히 비용 절감할 수 있죠. 네. 하지만 실제로 김밥을 집에서 오늘 김밥 먹을래 해서 네. 만들어서 드시는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한번 김밥 해보면은 당분간은 김밥에 김자도 꺼내기 싫어질지도 몰라요, 진짜. 그리고 맛이 개런티가 안 돼요. 할 때마다 달라지잖아요. 네, 요리를 잘하신다 하더라도 맞아요.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스스로 do it yourself가 되게 좋은 것 같지만 네. 결과물을 보시면 상당히 마음에 큰 네. 부담을 가지실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이렇게 김밥 해보시면은 네. 옆구리도 잘 터져요. 맞아요. 생각보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그러네요. 것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러네요. 그게 또 가장 큰 핵심 포인트인데요. 야, 이거 오늘 비유, 이 사진 되게 적절한데요. 이 옆구리 터진 게 장애 발생했다는 거 그렇죠. 이해.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김밥 옆구리 터지면 이게 이제 김밥의 이 김이 네.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안에 있는 내성물이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이제 하드웨어 장애가 났습니다. 김밥 옆구리 터지면 네. 사실 레노버한테 전화하셔야 되죠. 네, 그러면 네. 레노버 지원할 거고 하드웨어라 그러면 네. 소프트웨어도 뭐 하나만 쓰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소프트웨어 장애가 났을 때 사실 핑퐁 칩니다. 맞아요. 우리 책임 아니야. 네. 하드웨어 점검해봐. 무엇보다도 사실 그 성능 이슈가 있을 때 가장 많은 핑퐁을 많이 쳐요, 사실. 이 성능이 하드웨어 때문에 성능이 문제야. 아니면 소프트웨어에서 투닝이 안 돼서 문제야. 핑퐁 치고 막 이럴 건데 네. 이런데 가장 힘들어하시는 거는 어드민 분들이랑 고객분들이 상당히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제 됐고 그냥 빨리 해결부터 해달라고. 그렇죠. 네. 이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제공이 되다 보면 네. 그냥 레노버가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부담이 많죠. 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노버에서는 어플라이언스를 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있으니까 미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을 해주시면 저희 프리미엄 서포트라는 게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24시간 한국말 잘하시는 080 전화로 전화해 주시면 그분이 L1부터 S3까지 소프트웨어건 하드웨어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거든요. 그래서 고민되실 때는 김밥은 사 먹는 거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스로. 오늘 웨비나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점심에 김밥 드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저희가 장표를 드릴 거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글씨 읽으라는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직접 구성을 하면 할수록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많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담감을 이제 어드민이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 조금 더 주고 김밥 사 먹는 것처럼 어플라이언스로 저희는 늘 권고를 드리고요. 추천을 해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첨언드리면요. 저희 레노버에서 저희 쪽 HCI 담당하시는 한국 엔지니어분 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직접 다 콜을 받고 있고요. 어플라이언스를 했을 경우에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저희가 다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장애들이 마찬가지지만 크리티컬한 경우는 뭐 한 3에서 5% 정도밖에 안 돼요. 네. 그러니까 95%의 경우는 뭐 질의응답이거나 아니면 단순한 장애이거나 이런 것들이 많거든요. 저희 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관련된 거에 한 95% 정도를 저희가 다이렉트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안 되는 것들, 5%에서 3%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저희가 뭐 VM웨어 쪽에 이제 에스컬레이션을 받아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쪽에 에스컬레이션 받아낸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사시면 정말 고민 없이 그냥 사용하시고 레노버로 다 전화 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리셀러를 통해서 구매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레노버 전화해도 되는 건가요? 네네. 그건 되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플라이언스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렇구나. 리셀러들도 편해하세요. 그거 여기 이 번호로 전화하시면 돼요 라고 해서 전화번호 안내하고 그냥 빠지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설치해 주시는 그 리셀러 분들이 1차 지원, 2차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한국은 더더욱이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사실 어플라이언스로 사주시면 믿을 구석이 딱 있거든요. 아, 그러네. 이건 문제가 발생해도 내가 모든 책임을 지지 않아도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그럼요. 그래서 언제라도 리셀러 분들도 상당히 좋아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VMware랑도 코워크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SAP 하나하고도 상당히 코워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VX가 처음으로 서티된 8소켓 어플라이언스로 나왔는데 이거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요. CPU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SAP 하나가 그 메모리 인메모리 DB인 건 아시죠? 인메모리 DB는 메모리 사이즈가 커야지만 더 큰 DB 인스턴스를 올릴 수 있고 거기서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많아지잖아요. 소켓이 4개에서 8개로 그러니까 CPU가 올라가면 그만큼 메모리 채널을 더 꽂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피지컬하게 메모리를 12테라까지 저희 꽂을 수 있어요. 야, 디스크인데요, 그냥. 거의 예전에 진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예전에 제가 썼던 게 사스중 73기가 이런 거 있었거든요. 스토리지에 73기가 꽂힌 그런 게 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메모리로 12테라 정도의 어떤 DB를 가져갈 수 있는 엄청 큰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또 좋은 게 NVMe나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또 기술이 좋아져서 다 꽂을 수 있어요. 저희 애니베이라는 게 있거든요. 어느 베이에 꽂든 NVMe든 뭐 SSD든 SAS 뭐 이런 거 꽂을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는 애니베이를 통해서 NVMe를 꽂아서 만들게 되면 어쨌든 인메모리 DB를 쓰더라도 어차피 내리기는 한 번씩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NVMe를 통해서 뭐 처음에 로드할 때나 아니면 내릴 때 이럴 때 그럴 때 되게 빠르게 동작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면 CPU를 8개 가져갈 수 있게 만들었고 그거 자체가 SAP 하나로 인증받았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를 크게 저희가 빠르게 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기업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시스템이 ERP일 거고 그 ERP 중에서 제일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게 SAP 하나인데 그 SAP 하나에 인증을 받은 하드웨어니까 그 어떤 ERP를 쓰던지 간에 이 하드웨어를 쓰면은 성능이나 뭐 안정성에는 문제가 걱정할 필요는 진짜 없겠어요. 그것도 그냥 일반 하드웨어가 아니고 저희 VX, 저희 HCI로 인증을 받은 게 최초거든요. 그래서 최초로 8소켓까지 받은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몇 소켓이라고요? 8소켓입니다. 이게 사실 그 VMware 하이퍼 컨버터 HCI로 인증을 받았다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일반 서버가 아닌 VMware의 HCI로 8소켓 인증을 받았다는 게 사실은 엔지니어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냥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하시라고 부른 거예요. 그런 얘기 잘 저는 어떤 기술적인 거는 사실은 VMware HCI 위에 SAP 하나로 받았다라는 거는 일반 서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HCI로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뭔가 의미를 축소시키려는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대단한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보시면 저희 그 갖고 있는 HCI의 VX 시리즈에 보면은 옵테인, 인텔 옵테인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메모리. 옵테인 메모리가 아니라 SSD입니다. 옵테인 SSD요? 옵테인 SSD고요. 옵테인 메모리가 있고 SSD가 있는데 옵테인 SSD를 캐시로 사용할 수 있는 vSAN 클러스터를 구성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옵테인은 저희 SSD랑 다르게 그 물성 자체가 달라서 그 SSD에서 일어나는 가비지 컬렉션이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쭉쭉쭉 쓰고 쭉쭉쭉 읽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고성능을 낼 수 있고 더 좋은 효율성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인텔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인텔 옵테인을 갖고 저희 쪽에 그 싱크에다리 VX 노드 갖고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확실히 옵테인을 캐시로 쓰게 되면 성능이 더 잘 나오고 좋게 되더라고요. 효율성도 당연히 NVMe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가베지 컬렉션이 일어날 거 생각해 좀 더 비싼 용량, 더 큰 용량의 캐시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성능은 4배, 10배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정도는 안 나고요. 엔지니어가 거짓말을 못해서 어쨌든 한 2배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거짓말 못해요. 어쨌든 제가 NVMe랑 비교 테스트 해봤는데 만약에 SSD 기준이다. 그렇게 따지면 올플래시 기준이다 그러면은 저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비교한 거는 NVMe SSD 캐시랑 옵테인 SSD를 해본 거라서 좀 저 정도까지 차이는 안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옵테인을 통해서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저희 싱크자리 VX를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그 저희가 이제 타 벤더랑 경쟁을 할 때 뭐 이렇게 vSAN 클러스터를 구성할 때 너네들은 뭐 자동화된 툴이 있니 없니 뭐 이런 얘기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저희 보신 것처럼 저희가 VX 인스톨러라고 해서 2018년도에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던 툴이고요. 네. 이게 VM 형태로 돼 있어요. OVA로 돼 있어가지고 뭐 가지고 계신 VM웨어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네. 아니면 기존에 뭐 ESXi 호스트가 있으면 거기 디플로이를 하셔서 저 툴을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하드웨어 탭이 있고 호스트 탭이 있고 vCenter 탭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저 각각의 탭에 가서 저희가 구성하려는 호스트의 IP, 뭐 vCenter를 새로 디플로이를 하겠다면 새로 디플로이할 것들에 대한 정보들 네. 그런 것들을 다 넣고 인스톨을 시작하게 되면 얘가 vCenter 클러스터를 자동으로 구축해주는 이런 그러네요. 툴도 저희가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어플라이언스로 사게 되면 대부분 구성이 돼서 오기 때문에 잘 안 쓰시는데 저희도 이렇게 UI를 통해서 쉽게 디플로이를 할 수 있는 툴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플라이언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거 외에 별도로 뭔가 세팅하고 싶을 때 요걸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네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어플라이언스도 제공을 하고 이제 서티 노드 그래서 검증된 하드웨어 구성이지만 소프트웨어는 별도로 판매를 네. 하고 있는 그런 구성에서는 사실 이게 필수겠네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그 질문 많이 받는 것 중에서 네. 뭐 심지어는 뭐 레노버가 VM웨어도 팔아요. 뭐 이런 네. 거까지 질문을 받는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저희가 VX 장비는 이제 VM웨어 기반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OEM 라이센스가 탑재가 되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돼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제가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까 이 OEM에 대한 라이센스에 대한 고정관념이라든가 안 좋은 기억들이 그쵸.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네, 뭐 엠모사 그 OS 노트북 폐기하고 바꾸면 라이센스도 날라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남으셔서 OEM만 들으면 그거가 계속 생각나시나 봐요. 그래서 하나 추가로 넣었는데요. 이건 VM웨어 OEM 라이센싱에 대한 문서는 이제 VM웨어에서 네. 나온 문서고 필요하시면 제가 보내드릴게요. 네. 그런데 OEM 라이센스도 이관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VX 어플라이언스를 사용하시고 네. 한 3년 사용하셨는데 나는 이 라이센스는 사실 다른 데 쓰고 싶어 라고 하시면 이관이 가능하고요. 지원도 다 가능합니다. 올해 저희가 또 서비스를 추가한 거는 뭐냐면 나는 레노버한테 직접 지원받는 것보다 난 VM웨어에서 소프트웨어만큼은 난 VM웨어에게 직접 지원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희는 그렇게도 구성을 해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라이센스는 동일한데 레노버 엔지니어 통해서 지원받느냐, L1, L2 그리고 VM웨어를 통해서 받느냐 이렇게 두 개가 그래서 고객의 선호도에 따라서 저희가 당연히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오해를 하세요. OEM 라이센스는 라이센스가 다른 것 아닌가요? 그래서 오픈 아님 내지는 리테일 라이센스 얘는 이 기능은 안 되고 저 기능은 안 되고 뭐 코드가 다르고 막 이런 것들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실제로는 라이센스는 동일합니다. 네. VM웨어에서 패키징 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vSphere는 vSphere고 vSAN은 vSAN입니다. 그냥 판매가 어디를 통해서 되느냐 그리고 지원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가장 큰 차이인 거지 실제적으로 라이센스에는 전혀 차이점이 없습니다. 같은 라이센스를 리셀러 통해서 팔면 그냥 그게 일반 라이센스고. 네, 맞습니다. 이런 레노버 같은 이런 벤더의 하드웨어에 탑재해서 파는 게 OEM 라이센스고. 네, 맞습니다. 네, 라이센스에 대한 권한의 차이는 전혀 없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오해가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고요. 가격 차이는 이게 어떻게 비교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가격 해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요? 레노버가 쌉니다. 굉장히 비싸. 왜냐하면 네. 다음 장표 다음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2019년에 VM웨어랑 레노버랑 상당히 큰 거래를 합니다. 네. 저희가 볼륨을 커미트를 하고 커미트를 하고 VM웨어한테 우리가 이 정도 팔아줄게 하고 어마어마한 커미트를 하고요. DCU를 타사 OEM 가격보다 한 40% 더 싸게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고객이나 파트너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가격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OEM 라이센스가 사실 일반 리테일보다 싼 이유는 그거예요.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L1, L2를 레노버가 하거든요. 자기네가 안 하니까. 네, 자기네가 안 하니까 그만큼의 비용을 또 빼주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OEM 라이센스가 일반적인 라이센스보다는 더 싼 거고 거기에다가 저희가 볼륨 커미트를 VM웨어에게 하고 더 싸게 받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VM웨어의 OEM 라이센스 고려하실 거면 고민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저희가 VM웨어랑 큰 커미트를 만들고 2년 연속
파트너 오브 더 이어, 파트너 오브 더 이어 밸류 어워드를 받았고 네. 작년에는 이노베이션 어워드까지 받았습니다. 더 높은 등급인가 봅니다. 네, 더 높은 등급이고 하드웨어 벤더로서는 유일하게 그래요? 네, 유일하게 받은 어워드입니다. 야, VM웨어 진짜 많이 파나 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네. 저희가 2배 성장을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커밋한 볼륨 대비 네. 한 7개월 만에 그걸 달성한 거예요? 다 달성을 해서 야. 사실 뭐 이런 거 주는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잘했다고 주는 거니까요. 네. 이제 그럴 만큼 그래서 만약에 VM웨어를 재판매하나요? 뭐 레노버에서도 네네. VM웨어 집중하나요? 네. 뭐 팔 수 있나요? 뭐 이런 의문이 있으셨다면 네. 깔끔하게 잊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협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네. 프리뷰로 살짝 말씀을 드리면 이제 8월 달에 되게 또 큰 뉴스가 그래요? 네, 있습니다. 네, VM웨어랑 뭔가를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쿵짝쿵짝. 그래서 그거는 그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저희 하드웨어에 관심 가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SR650 나오는데 SR650 V2가 출시가 되었고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드웨어 VX 저희 VM웨어 지금은 30를 다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품화해서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해서 이제 또 7월 달에 출시가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SR650은 견적 받으실 수 있는데 V2로 어플라이언스는 이제 7월 달부터 가능하시다라는 말씀 한번 드릴 수 있게 될 거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더 넥스트 노멀 세대에서는 네. 꼭 핑크 잘 기억해 주시고요. 네. 무엇보다도 HCI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고려하신다면 꼭 한번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니까 당연히 프라이빗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축하려면 HCI보다 지금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HCI 플랫폼 중에서 VM웨어를 고려하신다면 가격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해보면 어쩔 수 없이 레노버로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다면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없으시면 저는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김밥을 잘 마셔야 된다. 옆구리 터지면 안 된다. 네, 옆구리 터질 수 있으니까 직접 말지 마시고 밖에서 맛있는 김밥 사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